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윤석열이 문 대통령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이 끝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은 윤건영 의원과 손자 아이패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여기에 사활을 걸었다는 걸 말합니다. 먼저 문 대통령 손자의 아이패드 공방을 짚고 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의 끝이 보인다고 말할까? 이것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윤건영 의원과 전주지검 사이에서 이 손자 아이패드로 반박에 재반박에 재재반박이 이뤄졌습니다. 이처럼 공방이 세게 오가는 것은 이것이 무도한 검찰 수사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얼마나 잔인무도하면 초등학생 아이패드까지 가져가냐는 거죠. 김건희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 공방은 검찰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의 문제점을 환기시키는 일입니다. 최근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에서 검찰은 3,176건의 통신조회로 수천 명을 털어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밀리면 법이 바뀌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이 공방은 어제 윤건영의 페이스북 글로 시작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초등생 손자 아이패드까지 압수하는 게 상식이냐? 그러자 오늘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당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씨의 주거지 영장 집행 현장에서 발견된 태블릿 중에 자녀 교육용이 확인된 태블릿 PC는 처음부터 압수한 바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 올해 1월쯤에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주거지 압수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이메일 등이 저장되어 있어 사건 관련성이 인정된 매체인 다른 기기를 압수했다. 전 남편 서 씨의 변호사 참여 하에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압수했다. 적법한 수사며 일방적 음해성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 여기에 윤건영 의원은 재반박했습니다. 검찰이 백주대낮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손자의 아이패드를 가져간 적이 없다고?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 목록을 제시하며 8번이 손자의 아이패드다.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거짓말하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이렇게 다시 반박했습니다. 서 씨 주거지에서 확인한 태블릿 PC는 서 씨가 사용한 기기, 서군의 교육용 전자기기, 다혜 씨와 서군이 함께 사용한 기록이 있는 아이패드 등 3대였다. 검찰은 서군 교육용을 제외한 2대를 압수했다. 검찰의 적법한 수사와 공보를 백주대낮의 거짓이라고 운운하는 주장에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중간 정리하자면 검찰은 전 남편 집에 있었던 태블릿 PC들 중에서 손자의 교육용 태블릿은 놔두고 문다혜 씨와 손자가 함께 사용한 기록이 있는 문다혜 씨의 이메일 정보가 있는 그 8번의 아이패드를 전 남편의 변호사 입회 하에 압수했기 때문에 적법하다. 다시 말해 우린 문다혜 씨의 이메일 정보가 있는 아이패드라서 가져간 것이지 손자의 아이패드를 가져간 게 아니라서 윤건영의 음해야 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검찰의 해명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윤건영 의원은 재반박하면서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검찰의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태블릿은 2개였습니다. 정확하게는 3개인데 1개는 외관상 명백한 학습용 패드였기 때문에 애초부터 제외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압수 목록표 5번에 적시된 화웨이 태블릿으로 전 사위가 사용하던 중국산 패드입니다. 두 번째가 압수 목록표 8번에 적시된 아이패드로 초등학생 손자가 사용했던 것입니다. 당시 검사는 목록표 8번에 적시된 아이패드가 손자가 사용했던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었음에도 자, 검찰이 직접 말했죠. 손자가 사용한 기록이 있는 아이패드라고. 그렇게 확인되었음에도 태블릿 내 메일 계정이 문다혜 씨 소유의 계정으로 로그인 되었다며 압수해갔습니다. 즉 손자가 사용하던 아이패드를 엄마인 다혜 씨가 로그인 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압수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9개월이 지나도록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혼한 전 남편의 집에 본인이 사용하던 아이패드를 왜 두겠습니까? 그리고 압수수색 당일에 검사는 초등학생 손자가 사용한다는 사실을 익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건영 의원은 또 다른 거짓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전주지검은 기자단 공지글에서 이렇게 밝혔다. 해당 압수에 대해서 변호사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의 신청된 바도 없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거짓입니다. 당시 압수수색에 입회한 전 남편의 변호사는 검찰의 무리한 아이패드 압수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자신이 있다면 검찰은 당시 변호인이 제출한 서면 이의제기 서류를 당장 공개하십시오. 절대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탄로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검찰의 그릇된 행태를 몇 마디의 말로 현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검찰은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인 줄 알았지만 문다혜 씨 이메일을 보고 무도하게 애들 것까지 압수해놓고는 그걸 지적하니까 음해라며 갖은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거짓된 언론 플레이가 증거로 박살났던 겁니다. 여기에 검찰이 또 반박이 가능합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을 뿐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윤건영 의원의 승입니다. 자, 이게 단순한 공방이 아닐 겁니다. 감정이 크게 섞였고 나아가 이건 검찰의 권한이 축소되는 소리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의 끝이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사람들마저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의 주류와 야권의 비주류는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재명이 꺾이면 좋겠다는 동일한 목표를 암묵적으로 그들은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 수사가 시작되자 윤건영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상황은 분명히 이전과 다를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거칠게 말하면 내일처럼 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일이 되었다는 거죠.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윤건영 의원을 필두로 한 37명의 친문, 그러니까 청와대계 인사들이 윤 정부의 문 대통령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함께한 37명의 의원들 중에 주목되는 사람은 고민정, 이인영, 한병도, 김영배 정도가 있겠죠. 작년 10월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가 있었죠. 그 사태로 치닫기 전에 고민정은 작년 내내 방송에 나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봄에는 여름 되면 이재명 날아간다. 준비해야 된다. 여름에는 가을 되면 이재명 날아간다.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총선을 거치며 정작 날아간 것은 고민정과 윤건영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정은 올해 5월 16일 국회의장 선거 직전 한바구니에 이재명 대표, 추미애 국회의장, 박찬대 원내대표를 담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이런 말도 했죠. 자, 기사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되지 않는다면 뭔가 하기 어렵다며 복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권한이기 때문에 짐작하긴 어렵지만 그의 복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말로 복권을 청했다. 이후에도 고민정은 계속 복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도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되었죠. 이것의 의미는 윤석열이 아무리 거칠게 나와도 우리 명분 싸우면서 가자. 여지도 주고 소통도 해가면서 온건하게 가야지. 추미애를 앞세우면 될 것도 안 돼요. 그럼 우리의 입지만 좁아져. 한마디로 민주당의 비주류가 우원식을 밀어 올리며 윤석열에게 손을 내민 겁니다. 이후 윤석열은 화답했죠. 김경수 지사를 복권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김경수 지지율은 지리멸렬을 했고 야권 분열은커녕 이재명 1극 체제는 더 공고해졌습니다. 자, 고민정, 윤건영을 악마화하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치 공학적으로 희망이 없는 비주류는 이런 식으로 비루하게 살 길을 모색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문 대통령을 쳤습니다. 이건 그들의 적대적 공생관계, 암묵적 밀월관계가 깨졌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 윤석열은 국회 개원식 불참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이걸 MBC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말은 전두환이 망한 이래로 이런 새끼는 처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윤두환이라는 거죠. 자, 윤석열은 의료대란 공포로 떠나는 핵심 지지층을 잡기 위해서 문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만만한 화물연대 때려잡고 수능 카르텔 뭐 때려잡고 의사 때려잡으면서 잘 연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계에 왔다는 거죠. 문재인을 때려잡아서 희열을 줘야만 핵심 지층이 결집될까 말까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왔다는 겁니다. 윤건희가 그 좋아하는 적진 분열의 밀월관계를 박살낼 만큼 현재 급하다는 겁니다.
최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은 이렇게 말했죠. 지금의 이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자, 그러니까 옛날 민주당은 검찰이 때리면 쭈구리처럼 굴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진표 형도 있고 민주당에 좋은 정치인들 있어서 좀 통했는데 이젠 민주당이 드세져서 검사 탄핵하고 이재명 막 여의도 대통령 됐습니다. 적대적 공생관계 이젠 먹히지도 않아요. 나만 손해인 것 같고 문재인 조져서 연명이나 하겠습니다. 이 소리죠. 이렇게 그들의 관계가 박살났기 때문에 최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발표했던 그 검찰개혁 내용이 거의 그대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검사 탄핵은 뭐 지금까지 권총으로 탕탕탕 쐈다면 이제는 기관총으로 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윤건희의 끝이 보인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끝으로 오늘 영상 내용이 엄청 기네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진영은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가치 중심의 집주인들과 인물 중심의 손님들. 자, 민주당의 집주인들은 가치를 중심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물론 조국, 김어준 그래도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하나의 나무로 보면서 가치를 중심에 두고 가지치기를 하며 이 나무를 잘 가꾸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손님들은 이재명만 좋아하기 때문에 조국, 김어준, 문재인이 싫습니다. 적으로 느껴집니다. 왜? 난 민주당 싫어. 이재명만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재명은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고 손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뿌리이자 밑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차이를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는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손님들을 제 채널에서 차단한 바 있습니다. 반성합니다. 차단을 모두 풀었습니다. 자, 집주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곁에 이재명 대표만 보고 온 손님들이 많습니다. 시끌시끌하죠. 족바, 문재양, 털보 퇴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시면서 이재명 시대를 보고 싶어하는 손님들이 이렇게 많고 뜨겁구나. 역시 이재명이 대세야. 라는 댓글은 어떨까요? 물론 그 사이에는 작전 세력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효능감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좀 더 긍정적으로 의연하게 대응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집주인답게 손님들을 반갑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언젠가 떠나갈 손님들입니다. 마치겠습니다.